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58세, 김민수.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출근할 필요도, 회의에 참석할 이유도 없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갔다. 아내 은희는 그가 퇴직한 지 2달 만에 지방으로 떠났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라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다.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다. 오늘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힘들다, 여보. 그녀도 지쳐 있었다.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게 넓었다. 똑같은 공간인데 왜 이렇게 넓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하루를 채웠다. 저녁 식사는 대충 때웠다.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 때로는 그냥 라면 한 그릇. 은희가 있을 때는 식탁이 항상 따뜻했다. 김치찌개 냄새, 된장국 냄새,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이제는 그 모든 게 사라졌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천천히 찾아왔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자유롭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TV를 켰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잠이 들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 그에게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은희의 여동생 수진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1~2번씩 들렀다. 형부, 밥은 드셨어요? 짧은 인사와 함께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놓고 갔다. 김치, 나물, 조림. 그녀의 손길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민수는 처음엔 미안했다. 괜찮아요. 수진 씨. 혼자서도 잘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부탁했어요. 형부 좀 챙겨달라고.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수진도 혼자였다. 남편을 3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 50대 초반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아직도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보였다. 민수는 그 슬픔을 알 것 같았다.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창가에 섰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불이 켜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어딘가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다.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직은. 수진이 찾아오는 날은 조금 달랐다.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형부, 저예요. 하는 밝은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다. 민수는 그 소리가 좋았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오늘은 제육볶음 해왔어요. 형부 좋아하시잖아요. 수지는 익숙한 손길로 음식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육볶음, 갓 지은 밥, 그리고 상추까지.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해왔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민수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들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처남과 처제라는 관계가 주는 거리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거리는 좁혀졌다.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날씨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의 조각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 젊었다. 50대 초반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어딘가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수진 씨도 힘들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네. 힘들죠. 아직도 가끔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여보, 나왔어.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았다.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구멍인지. 아무리 메우려 해도 계속 비어버리는 그 공간을. 형부는요? 언니가 없어서 많이 외로우시죠? 수진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외롭다기보다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평소보다 오래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TV를 봤다. 드라마였다.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민수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은 수진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다. 형부, 저 이제 갈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민수가 문까지 따라 나왔다. 현관에서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다. 형부, 외로우시면 전화하세요. 제가 와서 같이 있어 드릴게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울렸다.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민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허전했다. 수진이 있을 때는 집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면 다시 차가운 공기만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온기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수진이 두고 간 반찬을 꺼내 먹었다. 맛있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처남과 처제가 아닌 외로운 두 사람으로. 6월의 어느 날이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하늘은 며칠째 흐렸다. 민수는 베란다에 앉아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저녁 7시쯤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는 의아했다. 수진은 보통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젖은 수진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옷도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웃으려 했다. 우산을 놓고 왔어요. 비가 갑자기 새져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서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민수는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수진은 현관에 서서 몸을 떨고 있었다.
민수는 화장실로 뛰어가 수건을 가져왔다. 이거로 좀 닦으세요. 수지는 수건을 받아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다. 제대로 닦지도 못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는 수건을 받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 순간 이상한 긴장이 흘렀다. 민수의 손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얕고 빠른 숨. 민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부, 수진이 작게 불렀다. 민수는 손을 멈췄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남편 기일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것이다. 수진 씨, 민수가 말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안았다. 위로하고 싶었다. 그저 따뜻함을 주고 싶었다. 수지는 그의 품에서 더 크게 울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나왔다. 민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진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몸의 온기가 전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것인지 수진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형부, 저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수진이 속삭였다. 혼자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그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소파에서 주무세요. 제가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형부. 민수는 침실로 가서 담요와 베개를 가져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옷이 젖었으니까 제 옷 드릴게요. 갈아입으세요. 수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옷을 받았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뒤돌아보니 수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갈망? 필요? 민수는 알 수 없었다. 잘 자요. 수진 씨. 그가 말하며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거실 쪽을 생각했다. 저기에 수진이 있다. 벽 하나 사이에. 밤은 깊어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아니야.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미 넘고 있잖아. 새벽 2시. 민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서 들리던 은희의 숨소리가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아내의 여동생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소파를 보았다. 수진도 깨어 있었다.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못 주무세요? 민수가 물었다. 수진이 놀라며 돌아봤다. 형부도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민수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다.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수진 옆에 앉았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 거리가 의미 있을까?
이미 둘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돌이킬 수 없이 형부,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죠? 수진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었다. 불편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싫지는 않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오늘 여기로 왔는지. 수진이 말을 이었다. 집에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 미안하고, 외롭고, 화가 나고 복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손이 너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수진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형부도 외로우시죠? 수진이 물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로워요. 매일매일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우리 참 불쌍하네요. 수진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렇죠. 우리 참 불쌍해요. 민수도 웃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다. 그 순간 수진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게 옳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 이 순간만 느끼고 싶었다. 형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민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같은 갈망을.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민수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 이성, 도덕, 경계. 모든 것이. 수진이 민수의 목을 감았다. 키스는 깊어졌다. 민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몸과 몸이 밀착되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서로를 놓지 못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침실로.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다. 그날 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처남과 처제라는 관계를, 도덕이라는 울타리를, 죄책감이라는 벽을, 모든 걸 넘었다. 새벽 4시 민수는 잠에서 깼다. 옆에 수진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자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죄책감이 따라왔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수는 생각했다. 은희에게, 수진에게, 나 자신에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그 온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수진이 잠결에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그 손을 꽉 잡아주었다. 오늘 밤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들의 관계도, 그들의 마음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둘이 함께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았다. 민수는 혼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담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서둘러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수진 씨,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소파에 있던 담요도 베개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현관에 있던 그녀의 신발도 사라졌다.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얀 편지지에 검은 글씨.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형부, 미안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젯밤의 일을, 우리가 나눈 온기를, 그리고 우리가 넘어버린 선을. 형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도 형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해서 서로에게 기댄 거예요. 그날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려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부터 한동안 형부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찾아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젯밤을 정리할 시간이. 언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언니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슴속에 묻어야 할. 형부,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형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약했던 거예요. 한순간 고마웠어요. 어젯밤, 형부의 온기가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형부도 그러셨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형부. 그리고 미안해요, 수진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떠났다. 흔적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는 편지를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수진, 떨리던 그녀의 손, 눈물, 키스, 그리고 그 온기. 모든 게 꿈 같았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편지가 현실을 말해주었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들은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었을까?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외로움일지도 몰랐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 그게 사랑의 첫걸음일지도.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편지만 들여다봤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작별. 저녁이 되었다. 민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수진이 만들어준 반찬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제육볶음을 꺼내 데웠다. 밥을 지어 혼자 밥상을 차렸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여전히 맛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슬퍼서, 후회해서, 그리워서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 씨, 그가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나도. 텅 빈 식탁 앞에서 그는 혼자 밥을 먹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쩌면 처음보다 더 외로웠다. 며칠이 지났다.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민수는 기다렸다. 혹시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까 싶어서.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알았어. 수진이가 요즘 연락이 안 돼. 혹시 그쪽에 들렀어? 은희가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 최근엔 못 봤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거짓말이었다. 이상하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당신 챙겨준다고 들렀는데. 은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민수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은희가 돌아온다. 그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아내와의 생활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수진과의 그날 밤은 영원히 비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 밤이 남아 있었다. 수진의 온기가, 눈물이, 그리고 편지의 글귀가. 밤이 되면 민수는 창가에 섰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특히 그랬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젖은 채로 찾아온 수진, 떨리던 손, 그리고 서로를 감싸 안았던 그 순간. 수진 씨,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그가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였다. 그 차가움이 현실을 일깨웠다. 그녀는 이제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다. 지울 수 없는 글자로. 3개월이 흘렀다. 은희가 돌아왔고 집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놓였고 저녁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은희는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그를 챙겼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남편의 눈빛이, 말투가, 분위기가. 무엇이 변했는지는 몰랐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달랐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내가 없는 동안 힘든 일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었어. 왜? 그냥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민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신을 걱정하는 그 눈빛을.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은 이 사람을 배신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배신이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은희는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없어. 내가 너무 오래 비웠잖아.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수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날을 잊었을까? 다음 날 민수는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수진이었다. 그녀도 산책 중이었다. 혼자였다. 민수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걸.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 그가 불렀다. 수진이 놀라며 돌아봤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3개월 만이었다.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더 여위어 보였다. 형부, 수진이 작게 말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둘 다 몰랐다. 잘 지냈어요? 민수가 먼저 물었다. 내 형부도요? 응, 나도.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천천히.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형부, 저 곧 이사 가요. 수진이 말했다. 민수는 놀라 그녀를 봤다. 어디로? 서울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가 겨우 말했다. 형부도 언니랑 잘 지내세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형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나도 은희를 사랑해요. 민수가 말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형부, 후회해요? 수진이 물었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후회한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후회 안 한다고 하면 또 거짓말 같고. 수진이 웃었다. 저도요, 똑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밤의 온기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외로움이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의 위로였다. 형부, 우리 그날 밤은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실수였지만 나쁜 기억은 아니에요. 저는 그날 밤 형부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수진 씨. 이제 우리 서로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형부는 언니에게로, 저는 제 길로. 민수는 알았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행복하세요. 수진 씨. 민수가 말했다. 형부도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일어났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수진이 먼저 돌아섰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그녀. 그리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 수진 씨. 민수가 불렀다. 수진이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민수가 말했다. 그날 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진짜였어요. 수진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민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같은 창가에 선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특히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그 경계는 어디인지 아직도 답을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사랑은 때로 멈출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서로를 위해 손을 놓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수지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민수는 그녀의 행복을 빈다. 진심으로. 은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긴다. 함께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매일 감사한다. 창밖에 비가 내린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생각한다. 그날 밤의 온기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그 순간을. 후회는 없다. 죄책감은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선을 넘는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다. 민수는 이제 안다. 진짜 용기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비는 계속 내린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다. 그저 삶의 배경음악 같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그리운. 민수는 창문을 닫는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은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여보, 밥 먹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응, 갈게. 민수가 대답한다. 그리고 식탁으로 간다. 아내와 마주 앉는다. 밥을 먹는다.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삶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삶. 민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 창밖에서 천둥이 친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친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듯 인간의 감정도 그렇다. 사랑과 외로움, 욕망과 죄책감, 후회와 용서, 모든 게 뒤섞여 있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삶이다. 민수는 은희의 손을 잡는다. 그녀가 미소 짓는다. 그는 그 미소에 답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살아간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치유하고 다시 사랑한다. 그게 인생이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이다.